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건강 따뜻하게 좀 잘 챙기시면서 좋은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구독자님들께서 많이들 해주시는 질문이 지금 리플 가격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진입해도 될까요?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식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2,000원에서 2,200원 아니면 잠깐 조정이 와서 1,800원, 1,900원 어제 잠깐 좀 조정이 왔다가 지금 조금씩 또 회복이 되고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오고 어느 정도의 폭을 그들이 빼낼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시계열을 길게 봐서 그래봤자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쵸?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내년 11월 22일 내년 연말까지는 가치 투자를 하자. 내가 올해까지 혹은 내년까지 XRP를 몇 개 모을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도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고 리플에 대한 본격적인 폭발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이란으로 이더리움 또한 아직까지는 폭발의 시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약간의 조정이 오고 조금의 하락 모멘텀이 보여준 이 순간을 찬스로 받아들이면서 수량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XRP가 갈 길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천천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인데요. 게리 갠슬러가 이제 사임 머지 않았죠. 내년 1월 20일을 타임라인으로 두고 있고 그는 지금까지 암호화폐 저승사자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 물론 리플을 기소한 사람은 제이 클레이튼 전 위원장이었지만 게리 갠슬러가 받은 이후에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나름 성실하게 해오면서 우리가 리플을 싸게 모을 수가 있었죠. 이제 슬슬 피벗되는 시기. SEC의 친암호화폐 인사가 앉을 시기, 전환되는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는 시기가 점점 카운팅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리플의 소송, 크라켄의 소송, 바이낸스의 소송, 코인베이스의 소송 등등 여러가지 얽히고 설킨 법적 공방이 끝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그 시기의 저울질이 끝날 수밖에 없는 시간은 올 수밖에 없겠죠. 리플의 CLO, 스튜어트 알데로테는 이렇게 말하네요. 리플의 승소 또는 합의를 통해서 암호화폐 규제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 저 또한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끼실 것 같고요. 규제에 대한 명확성, 소송의 합의 또는 승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 기다리는 게 있죠. XRP의 블랙록이 신청하는 ETF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CME 임원이 이미 데이터는 확보가 됐다라고 말을 했고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미 리플 XRP 현물 ETF는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것. 우리는 지금 더더욱 이 XRP의 수량에 집중할 때라는 것을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분위기가 점점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차기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새롭게 지명한 재무장관이 나왔네요. 스콧 베센트라는 이 사람이 대표적 친암호화폐 인사라는 것을 또한 미루어 본다면 굉장히 고무적인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 이 트럼프가 지정했던 스콧 베센트를 뭐라 그러죠?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최고의 재무장관 후보를 앉혔구나. 잘했다. 박수치고 있네요. 아주 늠름하게 웃고 있어요. 그쵸?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리플사 이 스콧 베센트라는 인물의 뒷배를 보더라도 역시나 한 통속으로 엮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잠깐 좀 인물 좀 파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예일대학교 나오셨고 62년생이네요. 그쵸? 스콧 베센트 어디 출신인지 너무나 중요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의 이력을 좀 봤을 때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에서 일했었다. 즉 조지 소로스의 최측근으로 간주된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예일대학의 대학협의회에 참여해왔을 뿐만 아니라 여기 록펠러 대학교 이사회 투자위원회 의장역을 맡았다라는 거 보이시나요? 조지 소로스와 록펠러라는 인물, 제가 꾸준하게 좀 말씀드려왔던 하나의 회의, 확장판은 또 세계 경제 포럼으로서 리플과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네덜란드를 필두로 시작했던 이 빌더버그 회의, 세계 엘리트 집단 비밀 회의가 있었죠. 여기 안에 록펠러가 들어가 있었다. 또한 조지 소로스가 들어가 있었다.
그들끼리 연결이 되면서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새롭게 앉았는데 친암호화폐 인사였다. 그들과 뿌리가 같은 인사가 앉게 되면서 그들의 시나리오는 계속적으로 발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록펠러 재단과 빌 샘 멜린다 게이츠, 빌 게이츠 역시 과거서부터 코일과 인터레저 프로토콜의 기술력 그리고 리플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해 오면서 2030 금융의 포용성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금 언급드렸던 조지 소로스의 명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게임의 룰이 바뀔 때 굉장히 큰 기회가 다가온다라는 것. 이제는 가치의 인터넷, 금융에 대한 룰이 바뀌는 과도기 시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뱅크 오브 코리아 그리고 그 중앙은행의 우두머리에 있는 BIS와 함께 5대 기축통화국까지 연결이 되면서 프로젝트 아고라를 펼치고 있다. CBDC 거슬 수 없는 흐름이다. IMF의 현 총재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의 발언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새로운 국제 메시지 표준, 금융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나오고 있는데 그 ISO 2002 안에는 단 하나의 블록체인이 있으며 거기서 사용되는 네이티브 코인,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XRP라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차트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고점에 있어요. 그쵸? 60 언저리, 50 후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머지않은 시점 이더리움의 폭발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순환매 사이클이 돌게 되겠죠. 라지캡 크게 돌고요. 미들캡, 스몰캡까지 더 큰 리플 이펙트가 불어오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어제 나왔던 조정이요. 앞으로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기회로 받아들이시면서 긍정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장세 네 번째 반감기 슈퍼사이클 천천히 만끽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미넌스가 약 40 정도대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조금씩 시장을 탈출하면서 분할 매도할 준비 또한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어느 시점, 내년 어느 시점에는요. 금융망을 붕괴시키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탑재할 준비 또한 이미 그들이 예정 짓고 있다라는 거. 리플 네트워크를 탑재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 레저 네트워크가 10월 이후에 46%나 성장하고 있다. 거래량 측면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업데이트가 나오면서 업그레이드가 나오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요. 확장성, 보안성적인 부분에서 점점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XRP 레저 이 메인넷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 성장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 안에서 리플을 쓰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상한 영상을 보시고 와서 진짜 투자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셨거든요. 이따 리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블록체인의 본질 XRP 레저의 생태계 안에 그 금융기관이 돈을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든 하나의 소프트웨어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 XRP가 소각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습니다. 사실 리플사는 국경 간 결제뿐만 아니라 CBDC 플랫폼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이제 다음 달에 출시가 되죠. 그리고 커스터디 사업 또한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XLS20 메인넷을 통해서 NFT 또한 발행할 수 있으면서 스마트 컨트랙 또한 이제 곧 메인넷에 통합할 준비를 과거서부터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해 9월 8일 기사입니다. XRP 레저에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이 통합될 수밖에 없는 시기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일환으로 이미 사이드 체인 이름이 XRP 레저의 EVM 사이드 체인이죠.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면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이더리움이 구현하고 있는 그 스마트 컨트랙, 솔라나가 구현하고 있는 그 스마트 컨트랙이 새로운 금융망과 연결되면서 상호 운용성을 보여주는 시대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하나의 플랫폼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플레어 네트워크. 그 CEO가 이렇게 말하네요. XRP 레저의 스마트 계약으로서 F 자산이 점점 더 확장되고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그들이 그렇게 설계를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서부터 송버드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계속적으로 테스트해 왔으며 결국에는 이 날개 표시죠. 플레어 네트워크 또한 스마트 컨트랙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XRP 레저로 호환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연결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혹시라도 과거서부터 리플을 오랫동안 투자하셔서 플레어 네트워크 혹은 송버드를 에어드랍 받고 가지고 계시다? 절대 팔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플레어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Connecting Everything, 모든 것이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의 역할, 스마트 컨트랙이 XRP 레저와 통합될 수밖에 없는 움직임 반드시 구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XRP 레저가 엑셀라와 통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상호 연결성을 촉진하고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리플사는 자산의 토큰화를 준비하고 있죠. 리얼월드 에셋 영토 확장을 가시화하면서 엑셀라 재단과 손을 잡고 있고요. EVM 사이드 체인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플레어 네트워크로서 하나로 연결되는 시기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더더욱 펀더멘탈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인 가격이 정말 등락이 심해요. 그쵸? 불장일수록 조정 시기는 굉장히 짧게 떨어지고요. 그에 반해 가격 등락은 굉장히 크게 롱쇼 물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청산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선물 거래,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시장에는 뛰어드는 것을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롱쇼 물량 털어내는 게이지 한번 볼까요? 청산 히트맵을 보더라도 8월 5일날 엔크리 트레이드 청산 나왔던 그 게이지를 거의 맞먹는 수준의 계속적인 롱 물량, 숏 물량 역시 털어내면서 왔다리 갔다리 그들이 가격을 드라이빙하고 있다라는 것. 그들이 단기 조정을 만들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롱 물량을 청산할 때 우리는 그때 더더욱 DCA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선택한 글로벌 메이저 코인, 아직까지 시장에 외면받는 코인들 있죠? 섹터별 대장 코인들 있죠? 그런 친구들을 조금씩 수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비트맥스 창시자이자 마일스트로 펀드의 설립자죠. 이 아서 헤이지가 내년 연말을 기점으로 비트코인 2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도 보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싶네요. 도지코인이 이른 시일 내에 1달러 충분히 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라는 거. 최소 1달러 밑에서는 도지코인 매도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 분산하기 좋은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단순한 밈코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지코인의 경우 꼭 일론 머스크가 아니더라도 이미 그 기득권 세력들의 채택을 받았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꾸준히 가지고 가시면서 최소 1달러 이상에서 매도하는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엔 리플의 가격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새롭게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초반에도 언급드렸죠.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금융 인프라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그 안에서 브릿지 커런시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틸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래의 웹 3.0 시대, AI와 블록체인이 판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면서 로봇가 진짜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유틸리티를 굉장히 크게 가진 코인일수록 가격이 폭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 실제 세계 유틸리티를 위한 디지털 자산이라고 현재 나오고 있죠. 그 부분 일환으로 레이어 1 블록체인 XRP 레저 리플사에서 만들었고요. 벌써 12년 가까이 경력을 쌓아오면서 미래 웹 3.0의 인프라를 다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XRP 레저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XRP 레저 네이티브 코인으로 어떤 코인이 쓰인다고요? 바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XRP가 소각이 이루어지면서 국경 간 결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2만 개가 넘는 코인들 중에 대장격으로 유틸리티로서 크게 폭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에비던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국가 부채를 갚을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여기 열쇠 마크 보이시죠? 이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의 해결책 바로 XRP를 집어야지만 많은 국가 부채를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겠죠. 지금 리플을 가장 공격적으로 모으고 있는 국가 1등 미국, 2등 일본이
왜 그렇게 리플과 친화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과연 미국이 그 달러 기반의 스위프트 1.0 체제를 놓아줄까요?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XRP를 통해서 이미 과거서부터 해결책을 모색해 왔기 때문에 러우 전쟁을 일으키고 브릭스를 확장시키면서 달러의 패권을 무너뜨리는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달러 인덱스 105가 넘으면서 강달러를 보여주고 있지만 내년 어느 시점 트럼프가 집권을 잡게 된다면 달러는 이제 탈달러화죠. 패권을 점점 잃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연출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블록체인의 본질이죠. XRP에 대한 진가가 나타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초기 투자자만 한번 보자라고요. 여기에 왜 구글 벤처스가 들어가고 스페인의 최대은행 산탄데르가 들어가고 SBI 그룹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고 있고 합작회사까지 가지고 있죠. 코어 이노베이션 캐피탈, 이 뒤에는 빅5 자산 운용사가 들어가 있다. 얼마 전에 CME 그룹에서 XRP 편입을 시켰었죠. 이미 CME 벤처스에서 리플사에 크게 투자했었다는 거.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 벤처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대 자금력으로 1등이죠. 벤처 캐피탈 회사 A16치 앤디슨 호로이치가 왜 리플의 시리즈 A서부터 투자를 했을까요? 미국의 최대 전산망 업체 엑센추어는 이미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와 함께 리플과 연동되어 있는 하나의 집단이죠. 또한 영국의 최대 금권 스탠다드 차타드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하드디스크 사업부를 모조리 삼켜버린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역시 리플의 초기부터 투자했다. 우리는 이 리플의 뒷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왜 SEC로서 4년간 개미들이 얼씬도 못하게끔 시나리오를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리플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 비밀 또한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통해 통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의 회장이죠. 크리스 라슨, 과거서부터 스위프트의 금융 컨퍼런스 시보스에서 연설을 해왔다라는 정말 막대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올해 9월달이죠. 11년 만에 크리스 라슨의 지갑에서 5천만 개 XRP가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동했다. 그 이후에 갑자기 리플에 대한 폭발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쵸? 그들끼리의 모종의 합의를 통해 이제 슬슬 XRP 진가를 보여주는 시기,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게 아닐까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리플의 동전 가격일 때는 정말 이 그림이 뼈저리게 와닿았는데 지금은 2,0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힘이 좀 빠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온전한 폭발, 디지털 다이아몬드의 진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더욱더 올해 내가 5,000개, 10,000개, 30,000개, 50,000개 몇 개까지 모아갈 수 있는지 목표 수량 다시 한번 재정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리플 10달러 또한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스위프트 그 은행권과 연결이 되고 내년 3월 10일 연준의 채택으로서 리플에 대한 유틸리티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올라지게 된다면 10달러는커녕 100달러 또한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 타임라인, 우리가 그때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공부를 반드시 수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타임라인을 놓고 본다면 이 100달러 또한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금일도 시청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